여야 두 분 모시고 정치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용. 예. 우리 쌍용탕 이런 얘기 쌍용탕 있었어요. 네, 방송할 쌍용탕. 때 쌍용탕으로 불렸었어요. 네, 저는 용봉탕만 알았는데 쌍용탕이 있었다. 아니 근데 방송을 훅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직전까지 막 누구 뭐 컷오프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네. 예고도 없이 그냥 시작하시네. 저기 방송으로 단련된 네. 세 분이기 때문에 아니 두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엔 12시간 차가 있습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방송이 예고돼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 낼까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우선 한동훈 위원장 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보셨습니까? 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후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이요. 네. 결국에는 또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뭐 본인에 대한 책임이 가득한 이런 네. 내용으로 쏙 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민주당에서 어저께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뭐 조정훈 의원 관련한 거취 문제 이런 네. 것들 불편한 문제 이런 건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도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네, 주요 메시지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서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덕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이것은 여전히 몰카 공작이고 친북적인 사람의 공격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전문을 좀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체성을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보수 정당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다. 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므로 그 정도 지적했다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고 이 질서에 동의하기 위한 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 당을 강하고 유능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별로 알맹이는 없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알맹이는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서 네. 친북 인사의 공격이다. 이게 아니면 미리 공작을 펼친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2번 죽이는 거예요. 국법법 위반이에요. 국법법 위반이요? 그러니까 친북 인사를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일단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경호를 다 뚫고 만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한남동 관저가 리모델링 완료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가 대통령의 거주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난 건데 네. 이게 친북 인사 거론을 하면 사실은 보수 세력은 2번 열받는 거예요. 2번 열받는 거죠. 첫 번째는 디올백을 그렇게 받는 거에 열받고 네. 두 번째 지점은 사실은 더 심각하죠.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친북 인사고 용공 혐의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영부인이 저렇게 쉽게 만나? 저런 사람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백 준다 그러니까 덜컥 만나?
그 두 번 죽이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북 인사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무덤에 빠지는 일인 거죠.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자승자박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친북 인사 그러니까 우리 김윤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북 인사가 대통령의 사저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여사까지 만났습니다. 네. 여사한테 선물까지 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네. 국보법 위반은 옛날 같았으면 바로 잡혀갔습니다. 네. 영무인이고 뭐고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네. 오히려 친북 인사니까 친북 인사가 더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 친북 인사가 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죠.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도 갔었잖아요. 아니 그 VIP만 참석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기는 저도 못 갔어요. 아니 그런데 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대부분 알죠. 네. 사회 저명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뭐 대기업 회장들이니까 네. 서로 아는데 간혹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네. 그 파티에 초대됐다는 거 하나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 없이 다가오는 사람하고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친북 인사래. 그러면 그 친북 인사를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극소수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초대받아서 갈 수 있었던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를 하고 네. 만나고 선물 받고 그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덤 팠다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죽인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제기 자체도 태호 의원이 가지고 와서 생긴 거잖아요. 네. 이분은 친북 인사와 가깝다, 친북 단체와 가깝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고 왔는데 네. 저는 태호 의원만 똥볼 찬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친북 인사라고 했을 때 이거 국보법 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냐. 본인은 북한 옛날 외교관 하시면서 더 잘할 텐데 이걸 네. 가지고 나온다고 이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대기자들 모여 있는 관훈 토론에서 네. 그거는 뭐 북한 인사의 자작극이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네. 아 이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발언만 봐도 네.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이제 여의도 사투리 중에 그냥 여의도 사투리 그 자체가 네.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예. 이렇게 되면은 김영란법, 이해충돌 거기에다가 국가보안법까지 네. 그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굉장히 형이 세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불고지죄가 있어요. 불고지죄. 네. 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 네. 청탁금지법. 제가 이게 19대 국회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이 법이 통과될 때 네. 거의 다 무조건 찬성을 했는데 저는 반대표를 던진 단 4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이 법을 제가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전에 들여다봤더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불고지죄예요. 그건 뭐냐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어. 네. 100만 원 이상 가는 선물을 받았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근데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어. 네.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오. 불고지죄가 네, 들어있어요. 네, 네, 네. 옛날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네. 들어있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범인은닉죄나 네. 증거인멸죄. 네. 도 친족 간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자기 자식이 죄를 졌거나 뭐 이래서 도망 다니는데 부모가 숨겨줬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 걸 대신 없애줬다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친족 관계에 있으면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인지상정상 그것까지 처벌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데 이 청탁금지법에는 선물 받은 거를 아는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불고지죄가 들어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 극소수의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그 조항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네. 그러면 이게 그
1타3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좀 부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예. 지금 두 사람이 다 걸리게 됐다. 아주 흥미로워져요. 네, 이게. 상황.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관훈 클럽은 상당히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는 토론인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명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든지 네. 아니면 모르든지. 그러니까. 그 아마 청탁금지법의 조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그래도 있어요. 이분이 검사 출신의 아니 검사도 사실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드물기 때문에 조문을 찬찬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네. 예. 검사들은 처벌 잘 안 받잖아요. 본인들 거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던 거고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네. 경우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훈클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네. 이게 참 궁금할 따름이고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 실제로도 잘 모르고 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 아예 그냥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앞뒤 안 가린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아니다라고 응변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00% 전직 검사 출신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 여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취지는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원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독재였으면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독재는 네. 대통령, 뭐 여당의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던 자리까지 검사 출신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네. 그 분야의 전문성은 없고 검사 출신 경력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오는 건데 그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검사 출신들이 주요 뭐 금융이 됐던 방송이 됐던 이런 데 다 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아니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전만 하더라도 권익위원장을 그렇죠. 하다가 석 달 만에 옷을 바꿔 입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복현 마찬가지고요. 금감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인데 뭐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 먹었는데 법원은 못 먹었어.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런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경동시장을 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황태포와 생닭을 샀습니다. 두 분 선거 현장 막 다니시면 재래시장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주로 뭘 사세요? 저는 재래시장을 잘 안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엔 재래시장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저희는 거의 어디예요, 의원님은? 저는 동탄 살고 있는데 네. 거기 재래시장은 거기 없어요. 신도시니까 없죠. 네. 신도시에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 그냥 이제 시장 골목에 있는 그런 네. 상권들은 있는데 재래시장이라고 원래 크게 이렇게 어떤 시장 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주로 의원님은 마트. 마트 같은데. 예, 네. 그렇구나. 의원님은 재래시장. 많이 가죠. 네. 네. 근데 주로 뭘 사셨어요, 옛날에? 아니 뭐 반찬 종류도 사고 네. 뭐 이것저것 떡도 사고 뭐 많이 사죠. 생닭도 사셨어요? 생닭은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그게 왜냐면 명절 앞두고 장 보러 가면 시장을 쭉 다 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물건은 모든 점포에서 물건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네.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네. 쭉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생닭 같은 걸 사면 그게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무게 나가는 거 몇 개 사다 보면 네. 못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네. 주로 좀 부피나 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거를 네. 사다 보니까 저는 생닭을 산 적은 없어요. 사실은 네. 장보기 나가서. 네. 근데 본인이 안 들고 다니니까 샀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집에 네. 음식을 얼마나 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식당 수준으로 사실 조미료 수준부터 시작해서 네. 같이 넣을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이제 생닭을 사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생닭 산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북어포야 어떻게 북어랑 무랑 넣어가지고 그냥 북어국 끓인다고 하더라도 네. 생닭은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 네. 그냥 생닭하고 북어포만 산 거 봤을 때는 네. 이거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이거 은도 없이 그냥 주는 거 받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일종의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날 입었던 옷의 브랜드도 사실은 중저가 브랜드의 그 후드티를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닭도 그런 차원 아니겠냐.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생생하네요. 생닭은 무거워서 정치인들이 잘 안 산다. 이거는 초짜라 산 거예요. 제가 초짜라. 보기에는 초짜라. 네. 왜냐하면 네. 이런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절대로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는 거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대한 많이 사드려야 되거든요. 뭐 모든 점포는 아니더라도 몇집 건나 하나씩 이렇게 네. 저렇게 뭐 사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 저기는 뭐 저 집은 사주고 우리 집은 안 사주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있죠. 뭐 또 우리 집에서도 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생닭 같은 큰 덩어리를 사버리면 도저히 못 들고 다녀요. 그 시장을 관통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날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지지자 당원분들이 그 골목을 꽉 채워가지고 뭐 사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휩쓸려 갔다 휩쓸려 온 뭐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문제적 발언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서민들은 못 가는 데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전용기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이 그렇죠. 가시죠? 스타벅스 많이 가죠. 네. 그리고 요새는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굉장히 대중화돼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갑니다. 아 그럼요. 네. 누구한테 선물하기 가장 편한 데가 스타벅스 맞아요. 기프티콘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서민을 계급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네. 결국에 서민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민들은 스타벅스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많이 굉장히 좀 비판하시죠. 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SNS에서 봤는데 네. 옛날에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돈을 많이 못 벌거나 네. 이렇게 그 애기들이 밥 못 먹으면은 이렇게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쿠폰 주면은 뭐 이렇게 돈가스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어디 가서 뭐 밥을 한 끼 때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가지고 오는 거 불편하니까 저 사람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스타벅스 이런 사건들 보면은 비싼 부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의 계급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못 오는 곳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선정을 해버린 것 아닌가 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열 받죠.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 예. 근데 사실 뭐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커피까지 이렇게 뭐 나눠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스타벅스 뭐 의원님도 뭐 평가하시고 싶으면 조금 더 평가를 받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스타벅스의 커피값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보다 훨씬 싼 브랜드의 커피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이 아유 나는 비싸서 스타벅스는 못 마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서울 강남에서 한때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는 당신 같은 사람만 마셔야 되는 거냐? 네. 우리는 마시면 안 되는 커피냐 그게. 예. 그리고 일종의 뭐 젊은 직장인들이나 꽤 뭐 젊고 나이 든 거하고 상관없이 네. 자신들만의 소확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월급은 작아도 네. 내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여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나의 작은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이야. 네. 이렇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건데 예. 이거를 뭐 여기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죠. 네. 그럼 거기 가면 서민 아니란 얘긴데 그러니까요. 거기 가는 서민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행동을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민의 행동을 왜 통제하려고? 더 열받는 건 그거예요. 네. 이런 발언들이 문제 삼고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너네는 여기 못 오잖아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런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그리고 기획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예컨대 생닭을 샀다면 경동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한약재도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덩어리 닭은요. 살림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것은 100% 삼계탕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마늘과 황기와 인삼, 대추, 밤 이런 걸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생닭만 샀다. 이거는 이 생닭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다. 기자들이 취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통상 생닭을 저렇게 네. 통째로 사갖고 가면 집에서 혼나는데. 욕을 많이 합니다. 이걸 왜 사왔어? 이걸 혼나죠. 어떻게 하라는 네. 거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30분짜리 이 바가지 폭탄이 나갑니다. 저도 그래서 예. 혼날 건 안 사가요.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요.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어코 어쨌든 사흘간에 뭐 편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겠지만 오늘 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타이틀이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100분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일종의 미니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100분이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까요? 예. 근데 네.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4일날 촬영된 거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오늘 방영을 한다는 건데 예.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저걸 편집하고 또 자르고 오리고 뭐 편집을 해서 나온 성과물이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봤는데 야 3일 동안 애쓴 게 저거밖에 안 돼? 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그냥 라이브로 하든지 네. 아니면 그날 뭐 시간 관계상 오후에 촬영해서 그날 저녁 내지는 밤에 방영합니다. 네. 이런 스케줄로 가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텐데 네. 이게 보나마나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3일 동안 애썼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평가 받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 참 보면 욕 먹으려고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실이 저는 철저하게 미화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담이었고 국민들께 주는 대국민 메시지. 원래 그랬죠. 그리고 원래 기자회견에서 변질됐다가 이게 대국민 담화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미니 다큐라는 얘기를 썼던 네.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한다.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미화용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일 동안 편집의 시간을 거쳤다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예. 일하는 모습들을 다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미화용 이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네. 보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어떻게 미화하는지 북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북한 북에서 이렇게 미화하고 우상숭배용으로 만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북한 욕 엄청 하면서 지금 본인들도 이렇게 미니 다큐라고 치고 100분짜리를 공중파에다가 일방적으로 쏘는 것이 말이 되냐. 네.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들이 한번 이야기 들어줘라 이거잖아요. 예. 그 화재 현장에서 당신들 쇼마하지 말고 와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다독여주고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메시지에서 대담해서 이제는 다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 속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느닷없이 웬 다큐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 신년 그 회견을 통해서 올 한 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는 보고 앞으로 이거 이런 걸 할 텐데 야당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데 처음에 검토됐던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네. 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큐라고 하는 네.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효과나 네. 아니면 자료 화면이 많이 첨부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나 네.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쭉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보다는 네. 그 이외에 이른바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양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담이라고는 못 부르고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예, 뭐가 그림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네. 예, 사이사이에 그림이 많이 들어갔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참모들한테, 뭐 예상 질문 그런 거 만들지 마라. 주지도 마라. 내가 묻는 즉시 싹 다 답변하겠다.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로 했어야죠. 라이브로 했어요. 그런 태도면 라이브로 해야죠, 당연히. 사전 질문지도 안 받고, 네, 안 받고. 얼마든지 네. 들어와. 들어와. 그랬어야죠. 네, 근데 다큐멘터리가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용으로 되는 거고 미화용이다 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대국민 대담이라고 네. 쳐도 기자가 물어보는 분들을 바로 이제 생중계 되게 하면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담할 때 그 기자 네. 국민의힘 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무슨 자신감이냐라고 했던 사람 바로 국민의힘에서 채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카로운 질문 오면 대통령 열받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꾸다 다큐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무슨 대국민 메시지를 다큐로 찍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국민 메시지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은 전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까, 의원님?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다라는 처음 보는 생각- 거 많이 경험하고 하여간 뭐 최초의 대통령이다. 방금 얘기한 그 기자 이번에 서울 강남 갑에 공천 신청한 것 같던데. 와. 그 경기도에 오래 계셨는데 네. 강남 갑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니 뭐 공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예, 신청은 하여튼, 일단 했다.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률. 시청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예측하시고 보너스 퀴즈 맞추신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나온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 많이 홍보해서 많이 볼 것이고 예. 도대체 저게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냐라고 생각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분들도 보실 거고 일단 기자님들도 보실 거고 예. 한 10% 나오지 않을까요? 10%요? 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런가요? 때 10%안 나와요. 그럼 한 5%로 5%. 아이고, 엄청 갑자기 반을 깎는 거 있어요. 반액 세일. 아니, 예. 저도 단짜리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두 자리 수는 안 나올 거고 예, 단짜리로 나올 거다. 예. 10% 너무 세게 쳤네요, 제가. 네, 네. 10%는 요새 드라마도 10% 시청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체로 뉴스는 1%대예요. 네, 많이 네. 나오면 3%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KBS는 매체 파워가 있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네. 시청률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예. 그 딱 채널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딱 고정돼 있는 가구들이 많아요. 근데 좀 그 노인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늦게 해서 밤 10시에 그렇죠. 한 맞습니다. 8시쯤 네. 하면 모르겠는데 밤 10시에 해서 시청률이 어떨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나중에 네. 딱 디올백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기로 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에는 좀 지루할 것 같고. 그 부분이 나올까요? 저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배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게 빠지면 정말 단팥 없는 찐빵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에서 잘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럼 예고를 하겠네요. 띄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은 나올 걸로 보이고 뭔가 내고가 됐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말씀하실 것이다. 이 함의는 뭘까요? 대충은 내용을 알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부친의 친분을 이용해서 만나려고 들어왔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해서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라는 컨셉. 그러나 받은 것은 좀 유감이다. 요 정도 나올 거라는. 장발장 컨셉이네요. 에? 장발장 컨셉. 어쩔 수 없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이제 이거 뿌리치는 큰 거는 그거를 명품이죠. 네,
뿌리치지 못한 것은 명품이다. 왜냐하면 딴 건 다 뿌리쳤어요. 네, 카톡으로 사진을 확인하고 명품이 아니었을 때는 면담 그렇죠.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뿌리치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명품이죠. 네. 그러니까요. 명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뿌리치 못한 순간 것은 이제 명품이다. 대통령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담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실의 목표는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를 수그러들기를 이런 걸 바랬는데 박지원 전 원장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이거는 짚을 지고 불섭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성난 민심을 그렇죠. 더 크게 활활 불태우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너무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네. 이 상황은 딱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KBS의 이제는 대담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를 하더라도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옛다 사과하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네. 이러면 오히려 불지르는 꼴이 되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요. 사과하겠다, 문제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내일 아침 여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더 불타오를 거죠. 수밖에 네. 없다. 그럼 비판의 화살이 오히려 대통령실로 더 세게 갈 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큐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양념을 쳤겠습니까? 네. 얼마나 미화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까지도 네. 감싸 안으려고 얼마나 큰 공을 들였을까.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입장은 명백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해했고 그만큼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아내에 대한 이런 비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싸고 어디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밤 10시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샅샅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직 정치부에 있는 기자 두 분을 모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가 백재권 씨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제주만은 원숭이상이다. 이런 평가를 했네요. 대권 플랜 첫 단추 실패.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한 갈등으로 한동훈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은 판정패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평가는 어떠세요? 제주만은 원숭이상.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잘 맞는 것 같은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왕이 될 상이냐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 정도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게 관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 전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설 사면,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이 됐는데요. 전체 980명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야권 정치인은 딱 3명. 형평성 논란이 또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더 큰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 하루도 감옥살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면까지 받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여기에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언론인들도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을 네.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그 지점은 대통령으로서 사면복권을 행사했는데 사면복권의 그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그 대통령이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잡아넣은 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복권을 하는 이 형태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고 방금 언급하신 대로 여야 간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 네. 그건 분명히 그전에는 대충이라도 맞췄었거든요. 예. 그게 숫자가 됐던 어떠한 정치적인 비중에 있어서도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얼추 네. 맞게 했는데 이 정도 대규모 사면을 하면 야권에는 사실은 복권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이번에 복권에 네. 포함시켜줬으면 그래도 야권에서
지켜보기에도 뭐 얼추 그냥 신경은 좀 썼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사면 복권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출마설이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천 신청을 낸 사람도 있고. 예. 야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미리 왜냐하면 알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지. 가능하냐. 네. 예. 그것도 그렇고 예. 불과 몇 달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똑같은 맞잖아요. 패턴으로 했잖아요. 예. 대법원 확정되자마자 사면 복권 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후보로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그 선거 망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재방송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가 과연. 근데 사실 저희 기자들 취재할 때 김태호 후보가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 이전에 여름 전부터 돌았었어요. 본인이 또 그렇게 본인이 또 막 다녔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패턴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가 수사해가지고 다 감옥 보낸 사람들을 또 자기가 또 다 사면복권 시켜주고. 아니 그거 플러스 네. 이 단기 기억 상실이 아니고서야 예. 그러다가 망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렇죠. 이번에 또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사실 정말 그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네. 어디가 됐던 네. 뭐 비례대표라도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니 이렇게 경험치가 전혀 쌓이는 게 없나 이런 거의 생각이 들죠. 단기 기억 상실 수준 아니고서야 이런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죠. 강서구청장 선거는 선전포고였던 것이고요. 네. 선전포고 하고 나서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한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 패밀리들은 살려줘가지고 다시 내보내겠다. 우리 대표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네. 선전포고였는데 거기를 대패당했으면 앞으로 이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국민들께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총선에 내보내서 국민의 대표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때가 선전포고였다면 이제는 전쟁 수준일 예.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을 이번 총선에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예.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김장겸 전 MBC 사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설이 돌고 있는 거 있죠.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 방송사 간부들이 다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야당은 3명. 아유 대통령 내용을 보면 없던 갈등도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내용 보면 없던 갈등도 생기게 생겼다. 갈등 풀려면 대통령만 결단하면 갈등 바로 풀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도 저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왔는데 네.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건 네. 이거라도 받아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라도 받아주면 갈등은 보합이 돼요. 네. 대통령이 자기가 불편한 게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것은 전부 거부권하고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하면서 네. 이렇게 뭐 사명권을 해가지고 갈등을 봉합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 대통령한테 사면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사회통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뭐 이게 남용이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차원이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다 실종이 된 이런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 모든 권한 행사, 권력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 네. 거죠. 그 적정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자, 지금 그 여야 공천 관련해서 한창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1차 경선 지역 대상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 부산 진갑에서 어디죠? 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네. 북강서 갑으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김태호 의원도 아마도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이제 두 분이 함께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들이 다른 네.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조혜진 의원도 지금 아마 예, 조혜진 의원. 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옮겨가지 않을까 예. 싶어요. 안 받으면 컷오프.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받아야지 안 받으면 컷오프다. 네. 그런데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소속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디로 가냐. 이게 되게 막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구 옮기는 게 되게 어려운 어려운 문제인 문제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현역 의원, 특히 영남권에 있는 분들이 네. 사석에서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혁신당의 존재 때문에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예. 저쪽에서. 그 옛날 같으면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 옛날 같으면 그냥 컷오프 시켰을 텐데 네네. 그래도 옮겨갈 기회라도 주고 예. 그리고 컷오프 하려는 대상이 줄어든 거는 틀림없다. 예. 왜냐하면 막 했다가는 옮겨갈 사람들이 생길까봐 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는 형편인데 예.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고맙다.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지금 뭐 보니까 조혜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데요. 당으로부터 김해, 갑을 가운데 하나로 출마하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한 사흘 정도, 수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겠죠? 이건 간단 얘기죠. 네, 그렇죠. 간단 왜냐하면 얘기죠. 안 갈 거면 네. 이런 입장문을 안 내죠. 네. 바로 반발을 하거나 네. 뭐 할 텐데 네. 이렇게 한 며칠 정도 텀을 두는 이유는 네. 지금 있는 지역구에 대한 당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 차리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가란다고 바로 옮겨가면 기존 지역구에서는 뭐냐, 어떻게 이럴 수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예. 고민하는데 예. 어쨌든 이 모양새를 갖춰서 네.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 빌드업을 지금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공천 경험이 있는데 신인으로 둔갑시켜서 인재 영입으로 데려온 문제들이 지적이 좀,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보도가 나오네요. 네, 인재 영입이 지금 실제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내부적으로서도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네.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 캠프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인재 영입을 했다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 인재 영입, 네, 오늘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오늘 왜- 신용환 교수를 인재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어머. 그리고 그 박근혜 신용한 예, 신용환. 그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했던 네. 분이 오늘 민주당의 영입 인사로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을 청년정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위원장이잖아요. 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실. 기가 찰 노릇이고 지금 많은 청년위원장들이 저분이 무슨 청년 정책을 안다고 이렇게 영입까지 해와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지역에서 청년위원장들 네. 본인은 컷오프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대대적인 인사입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민주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그분들도 지금 무언가 행동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데 당에 그래도 이제 기조가 있고 어떤 흐름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잖아는 중재적 여론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출신들 그렇게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람을 데려다 쓴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겸임하고 있지 않나요?
대표께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아마 그 밑에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 네. 뭐 우리 정부 있던 사람도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못 데리고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현주 의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다라고 자부했던 것이 모든 결정이 민주적인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을까? 공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인재영임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분명히 실무선에서 어떠한 그 정책적 아니 뭐 정무적 고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인재영이 위원장부터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 교수님을? 아, 잘 알죠. 예. 어떤 분입니까? 민주당에 적합한 인사입니까? 왜 갔을까요, 민주당?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하고 같은 학번이고 네. 잘 알아요. 네. 사실 친구예요. 아. 근데 글로 갈 줄 몰랐어요. 청년 정책 전문가인가요? 글로 갈 줄 아니, 몰랐어요. 저는 거기가 더불어민주당 갈 거라고 생각도 방금 전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와. 저희도 오늘 발표라고 알아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한 건데 예. 이게 당에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예, 아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다 지금 컷오프 되고 보좌진 출신 뭐 당직자 출신들 컷오프 많이 됐던데 네. 예, 아니 그런 그러니까 컷오프- 문재인 정부에 있던 주요 인사 중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못 나온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부터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진짜 뜬금없네.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굉장히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글로 갈진 진짜 몰랐다. 네. 예, 그분이 평소에 어떤 정책적 스탠스였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좀 확인 취재.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오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해서 당연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인재 영입을 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당 안에서 있었던 이 많은 청년들은 네. 저분이 어떻게 청년정책 전문가라고 하면서 영입을 될 수 있냐. 실제 청년들은 매일 그 지역위원회에서 의자 나르고 네. 물도 오고 그다음에 다 총리 다 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당의 지킴이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인재 영입을 갑작스럽게 데리고 오면서 네. 할 수 있냐 하는 참 네. 서운한 감정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물 떠오고 의자 나르고 예? 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컷오프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온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혁신당하고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통합공관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진짜 그 회의 기자회견. 회의. 네, 2시에 잡혀 있는데요. 네. 의원회관에 있는 간담회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일단 정치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 오늘 그렇군요. 2시부터 예. 해서 그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나가고 네. 새로운 미래에서는 김종민 의원님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 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네. 전 의원 네. 이렇게 4명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우선은 이원욱 의원님이 비례대표 선발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네. 제안을 했고 네. 저희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네. 동의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다 동의하에 만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네. 이원욱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가는 거라 네. 나가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 자리에서 그 입장에 동의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있죠 아직. 예. 그리고 통합 공관위 구성은 네. 사실은 한 당으로 다 모인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잖아요. 각자 당이 있으면서 통합 공관위를 한다는 거는 예.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공관위는 한 정당 안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고 뭐 사실은 뭐 원칙이 쭉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공천 심사를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예. 선순위로 배치할 건지 뭐 이런 등등을 또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사실 이원욱 의원 제안한 거는
통합 후보 심사, 네. 그러니까 심사를 통합해서 하자. 그 다음에 개방형 경쟁 명부제.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개혁신당다운 혁신적인 네. 대안인 것 같고, 단 하나 40대 이하 국민 패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의향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아니, 있어요. 그건 이원호 의원 제안이고. 측에서 제안한 거라 네, 뭐 저희 의견은 아닌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 연령대도 좀 골고루 네. 분포가 세대별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근데 원칙과 상식 쪽에서 40대 이하로만 구성하자고 했으니까 네. 뭐 저희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뭐 오케이 했는데 네. 통합을 하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당명 지도 체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뭐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통합 공간위를 꾸리는 게 순서잖아요. 네, 일의 순서. 2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언제 진짜 시간 하시려고? 없어요. 예. 네. 제가 걱정이 되네요. 시간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다 걱정을. 민주당도 지금 무슨 통합 비례정당 네. 그 시간 없어요. 그거 언제 거기 들어올 땅 안 들어올 땅 정하고 또 들어오기로 하면 비례대표 순번을 몇 번을 누가 가져가고 이거 언제 정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멋진 어때요? 개찐입니다. 네. 서로 급하고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아직 통하시네요, 두 분이. 선거제도 지금 안 됐고 네. 선거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구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지율이요, 3%대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가장 낮게 나온 게 그렇고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중에도 뭐 예. 8% 나온 것도 있고 예. 뭐 6점 몇 프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가 지난번 새로운 미래 창당 대회에서 내가 1번으로 발언하겠다. 네. 그래서 축사 대신 쓴소리를 한바탕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여기서 신당 접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손바닥만한 정당에서 최고위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대승적 차원에서 단결하자. 합치지 않으면 우리 다 루저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좀 열린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신당의 약점은 네. 일단 정당명부터 많은 국민들이 낯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이름 인지도 높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죽어라고 지금 뭐 네, 이거에 뭐 그냥 오렌지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게 좀처럼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 했을 때는 13.9%도 나온 게 있어요. 오. 제일 높게 찍었어요. 예. 근데 개혁 신당으로 조사하면 이게 8%가 거의 실링이에요. 왜냐면 개혁 신당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예. 막 헷갈리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잠시 개혁 미래당도 맞아요. 가칭으로 나왔다가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개혁당이 있었잖아요. 개혁당. 예, 저 유시민 대표가 있거든. 네. 예, 그러니까 많이 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뭐 범용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 많이 갖다 쓰는 단어기 때문에 별로 특색이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말도 일부분 맞긴 한데 네, 그만큼 만약에 통합당명을 또 새로 예. 또 새로운 조합으로 시안하게 진다 그러면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 당명 홍보하고 예. 지지율 끌어올리고 쉽지 않아요 진짜.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이면 위성정당이지 준위성정당은 뭐냐. 이제 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의원님도 위성정당 출신이죠. 그렇죠. 저도 예.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선출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 10번을 우리 그 시민정당에게 네. 맡기고 제가 6번 받았는데 16번이 어. 돼서 예. 위성정당으로 원래는 했죠. 민주당에서 6번 받았는데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서 16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체 그 80만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700명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700명 정도 되는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서 네. 우리 후보를 1번부터 40번까지 뽑았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면서 네. 시민단체에다가 10번을 양보를 한 거죠. 네. 그게 이해찬 대표가 처음부터 우리는 같이 준연동이기 때문에 예. 위성정당 만들더라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해서 예. 1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정당에 배부를 했고 그 뒤에가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사실 더불어시민당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라 말도 못하고 위성정당 홍길동 정당. 그렇죠. 아버지랑 부르지를 못해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말 못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지금 개혁신당에서 고민하는 그 당명 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 다시 가슴으로 느꼈고 네. 근데 선거 때 되면 결국에는 많이들 인지를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번 것도 사실 위성정당이면 위성정당이지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했던 저는 비유가 가장 맞닿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칼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여야 협상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칼로 쑤시겠다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런 조치 없이 맞고만 있어야 되냐. 칼을 들이댄다면 방패로라도 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 비례연합정당을 구성을 해서 진보 진영을 통합해서 우리 당을 뽑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칼과 방패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 위성정당 안 만들면 민주당도 안 만드는 건데. 국민의힘 안 만들면 민주당 안 만들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위성정당 만들 거면 뭐 하려고 준연동형을 했어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그전처럼 병립형을 하는 게 낫지. 준연동형 해놓고 위성정당 만들면 상호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했어야지 차라리. 그렇죠. 그때 안 했어야 된다. 그때 사실 되게 정치를 아름답게만 봤나 봐요. 네. 준연동형 해놓으면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를 많이 뽑아봐야 사표가 되니까 다른 소수 정당에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비상하지 않습니까? 꼼수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그 꼼수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두드려 맞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니까 위성정당을 발현시키게 된 꼼수에 거죠. 꼼수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위헌 논란 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문제 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각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바로 또 저 회의 가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더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아쉽네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오렌지 빛깔 예 목도리까지 오늘 장착을 하시고 오셔서 오렌지족입니다. 다음부터는 물 주지 말고 오렌지 주스로다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